이준석이 지금 발언들을 보세요. 최수근 상병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건 양쪽 다 먹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향후에 본인의 정치 스탠스를 여기도 지지층을 지워먹고 여기도 지워먹겠다는 거예요. 그 정치공학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공학밖에 없는 거야. 진실은 근데 없어. 그러면은. 개혁신당은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알박기를 하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몸값을 높여서 뭐 보수층에도 좀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야권의 민주당에 장사를 하겠다 해서 거의 나중에는 장사하는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말하자면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최수근 상병이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이 말하자면은 개혁신당의 색깔을 모호하면 같이 못 가요. 그렇죠. 말하자면 작전회의를 같이 할 수가 없어. 뭔가 우리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회의에 끼워주겠습니까? 네. 그럼 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 행보를 잘못하면 애매해질 수가 있어서. 근데 과연 거래가 될까요? 그 김종민 의원이나 이낙연 대표도 합당 선언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각자 살림 찾아서 그게 좀 리스크가 있어요. 아니 11일 만에 합의가 깨지는데 뭐 이런 거 합의한들 뭐 의미가 예, 있습니까? 살아온 인생을 보면 맞는 얘기야. 아니 어제를 보면 오늘을 알고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아는 건데 저는 참 많은 분들이 너무 인내심이 많으시다. 빅텐트 칠 때의 이준석 대표의 최단 기간 아닙니까? 스타일을 11일 만에 깬 보면은 거는? 협치나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대상이다. 어렵죠. 일단 박제는 해놨기 때문에 예, 제 TV에 박제는 해놨고요. 스픽스에서도 인터뷰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계속 틀겠습니다. 그게 재밌는 게요. 네, 오늘 계속 들겠습니다. 안철수 당선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네.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최수근 상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거부를 또 하는 것은 좀 이건 국민들 시각이 안 맞는데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도요. 예. 그 이태원 참사 이런 거나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쪽에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번 선거를 치러보니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그 정도면 나경원 의원도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향후 이 두 분은 이제 대권 싸워야 행보를 해야 되거든.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각을 세워가면서 몸값을 올려야 되고 예. 당내의 어떤 향후의 당권 부분과 그 다음에 한 2, 3년 뒤에 대권을 준비하려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친윤으로 한 묶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이 수도권에서 자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행보를 보면 정치 공학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분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국민들과 진실을 위해서 올바른 소리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전 이 두 분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당내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여론이 많은데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치를 해 오셨더라면은 전 윤석열 정부 여기까지 망가지지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망가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도 본인의 당선을 위한 것인지 앞으로도요. 차기 대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를 정권 연장하기 위해서 일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메시지를 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정치공학이지 이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그런 행보를 하겠다? 저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도 분화가 되거나 뭔가 태도를 일부 의원들은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분들 정치공학에 도움이 되면 진실과 정의를 갖다 버릴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제가 확신하고 믿는 건 아니고요. 저는 좀 같이 안에 있다 보니까 못 믿는 게 많아요. 그런 흐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말하자면 192에 한 8석 정도, 9석 정도 부족한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끊임없는 이런 목리 국정 운영 계속 거부하는 거부 정국을 또 뭐 타개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협조를 하면서 본인들의 정치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정치적 미래까지 담보를 하려면 어떤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특검 가고 특검 가면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지난번에 탄핵 선거에서도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다 합해가지고 52% 나왔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선거에서도 52% 나왔고 문재인 심상정 합쳐가지고 4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나 한 명으로 이게 옹립이 된다면 그러면
탄핵 선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또 이길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역사적 사실도 정치인들은. 있잖아요. 아니 네. 노무현 정치가 냉정한 이유가 그럼. 버리는 카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게 보수의 큰 세력에서는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카드를 버림으로써 또 지금 재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양분한다면 좀 비참할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예. 이 자양분을 통해서 차기의 재집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명분으로 내세웠을 때 보수층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언제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정통성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지금 보수층이 이번에 선거를 보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대통령 빨리 버리자. 그리고 보수 중에 정통 보수였던 뭐 나경원이나 홍준표나 이런 딱 합쳐서 그렇지. 새로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는 거고요. 아니, 보수는 충분히 지금 재편을 그럴 수도 하려고 있어. 할 거야. 아니 역사적으로도 결론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할 때 그렇죠. 정몽준 손을 잡아야만 했고요. 네. DJ도 DJ 피까지 받아가지고 연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수는요. 과거에 실제 사례가 있는 게 전두환 노태우 때를 보면 또 야권 분열로 또 어부질이 얻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보수는 결집 내지는 뭔가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걸 제가 아까 정치공학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불안한 거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저는 너무 국민의힘을 우리는 계속 경계의 눈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끝까지 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 숫자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다 합해서 52%였고 문재인 심상정은 48%밖에 맞아요.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되긴 됐어. 그거는 보수의 분열로 된 것이고 그러면 이른바 이제 스윙 보터들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너무 구구적으로 언론 자유까지 침해하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를 쪽팔리게 해서 그래서 보수가 자랑스럽게 하는 어떤 후보가 나타난다면 그쪽으로 또 쏠릴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지금부터 정말 시작이구나. 그렇습니다. 네, 긴장해야 될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이건 또 뒤집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22대 2 총선의 결과가 예. 민주당에는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큰 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입니다. 이게 제대로 일하라고 준 것이지 이뻐서 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이 두 번째 기회거든요. 180석 이후에 두 번째 기회는 저는 180석 이후로는 그런 의석수가 안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더 많이 나왔잖아요.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 제대로 못 보여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기 대권. 그렇죠. 그러니까 수권 정당으로서의 결과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담이 많이 돼요. 그렇죠. 예. 말씀한 대로. 작전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